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계속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를 가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건관이 잠시 뒤 발표됩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종권 탈핵 경남시민 행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 공관이 발표가 났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59.5%가 건설 재개 입장을 보였고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이 40.5%, 19%가 되는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네. 일단 관련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던 것과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너무 어떻게 아쉽게 보십니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 요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경제가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단체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저쪽에 이제 원전을 찬성 재개하는 쪽에서는 다 전문 이제 직업인들이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그 원전 축소가 53%로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에 위안을 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원전은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건설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신고리 오이코기를 왜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가? 멀쩡하게 짓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공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는 안전성이 미흡하다. 그걸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건설 허가 과정도 위법성이 많다. 이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중단하고 공로를 했기 때문에 비록 건설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점은 확실히 짚고 예. 건설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네.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불망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똑같이 승복했으면 좋겠다. 뭐 저기 재개 그리고 축소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마치 솔로몬의 현자가 예. 다시 21세기에 태어난 건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민주주의인데, 근데 여기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거는 재개로 했지만 이거는 결국 축소를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예. 우리 신재생 물론 이제 시민단체에 있으시면 아까 저기 말씀하셨지만은 한 가지 저는 딴 거 아니고요.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만 전달됐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문제는 이거는 어느 쪽에 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 예. 승패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상생으로 갈 건지 그 길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아마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뭐 단순히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느냐 중단하느냐는 의미를 넘어서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는 결론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좀 생뚱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을 네. 불러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도입하고 작년인가요? 한번 사용 후 행렬로 공론화 위원을 했는데 그건 예. 제대로 좀 잘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양측에서 다 이의 제기를 한 것도 예.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나름대로 공론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안 할 수가 없죠. 뭐 예.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민주정부가 구성한 것인데 또 그것도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네, 앞으로 이런 그 과정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는 우리 사회에서는 첫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위원회가 교수님은 좀 유용하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그 사실 마음을 고쳐 먹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민 정신이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시험대에 오르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연결선상이지만은 이거는 절대 원자력의 승리도 아니고 신재생 패배가 아닙니다.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큰 그림을 국민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아까 471명 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건지 양쪽 간에 다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친원전, 저는 친원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중간 원전, 중원전쯤 되는데 해야 될 숙제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필요하다면 석고 대조도 해야 될 것이고 환골 탈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정말로 심기일전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께서 이 축소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예. 탈원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티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 마지막도 안전. 그럼 여태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비상구만 보고 출입구는 예. 잘 보지 않았던 건 아닌지. 그렇습니다. 사고는 어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아니고요. 볼트 너트 하나가 잘못된 데서, 네. 망치가 잘못 들어간 데서, 그리고 경락 건물 구멍 난 데서 난단 말이야. 그걸 이제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권고안에 보면 이 공사 재개를 결정한 이후에 우리의 보안 조치로 가장 많은 비율로 답변을 한 게 안전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네. 않느냐. 네. 근데 또 원전은 축소가 훨씬 많은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전은 축소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신고리 오이코기도 이야기 나온 것이 이게 작년 6월 23일 날 건설 승인이 났거든요. 예. 근데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 불과 3개월도 안 됐어. 예. 그때까지 승인 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도 안 돼서 이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지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완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예. 지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해저 활성 단층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이 신고리 오이코기는 지금 뭐 재개 결정이 났지만 한수원에서도 이 활성 단층 지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수원 그 건설 승인 신청서를 보면 원자로 건물을 이동했습니다. 네. 그 지진을 피해서 예. 얼마나 이동했느냐? 한수원 보고서 원자로 위원회 해율을 보면 50m 해안가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서 여러분 50m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말고요. 지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들 시민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신재생은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OECD 그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찾지 않더라도 너무 성적표가 초라해요. 예. 거기 5%라고 하지만 실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는 2%가 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까지 늘려야 되는데 단지 그러자 보니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직은 간헐적이고 아직은 비쌀 수도 있고 물론 이제 10년 있으면 원자력보다 싸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가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2016년 12월 12일 예. 독일에서 해상, 지상, 육상이죠. 풍력 그리고 이 태양 해가지고 2%가 안 돼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비가 있지만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바람이 알면 그렇게 되는 거라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예비율도 좀 높아져야 되고 그러자니 LNG, 천연가스 이야기가 예. 나오지만 물론 석탄보다는 낫겠죠. 미세먼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또 메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미세먼지는 없지만은 적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많고
그러면은 그거하고 원자력은 물론 방사선이 나오고 폐기물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재개 결정이야말로 원자력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자,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과연 안전한가? 폐기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제 심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신고리 오르코기도 또 폐기물 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한 가지 고리 2호기, 3호기가 신고리 오르코기 돌아갈 때쯤에는 퇴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수로 따지면은 10기는 아닙니다. 그때 가서도 7기 정도밖에 안. 그렇지만 주변에 30km면 4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지금부터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균열 교수님 그리고 박종건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